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고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던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퀸즈 민주당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네소타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외국 유학생은 최근 비자가 취소되고 부금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이나 연방당국은 신원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비자 취소와 구금 사실은 확인해줬습니다. 특히 이 미네소타 대학원생은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부금된 채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트리샤 맥라플린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 미네소타 대학원생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에서 추방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게 될 것으로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학생 비자 취소가 대학가 운동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체 기록에서 음주운전이나 범죄 기록까지 정밀 검사해 강경 조치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형사경범죄 기록만 있어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데일 호 판사는 2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법원에 기소 취소를 요청하면서 재기소가 가능한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 판사는 재기소가 가능한 기각을 했을 경우 시장이 얼마나 이민 단속을 해야 하는지 신경 쓰게 되고 유권자보다 연방정부의 요구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인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재기소를 할 수 없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재기소할 수 없게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유와 관계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고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던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워싱턴주 서부지검은 폰지 스킴 협의를 받고 있는 페더럴웨이 거주 이윤정, 영어 이름 제니 씨에 대해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원금 보장 및 10%의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후 이 돈을 카지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유령 회사들을 설립한 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소한인 시니어 28명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챘으며 그중 약 100만 달러가 지역 카지노에 인출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씨에게는 송금 사기, 은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퀸즈 민주당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퀸즈 민주당 의장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가 뉴욕시장이 되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인물은 바로 앤드류 쿠오모라며 쿠오모 전 주지사를 차기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브루클린 민주당과 스태튼 아일랜드 민주당도 쿠오모 전 주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퀸즈 출신인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날 지지 선언에 대해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에 이어 퀸즈가 나를 지지했다며 반드시 차기 뉴욕시장에 당선돼 퀸즈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퀸즈 민주당이 이날 쿠오모 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아드리엔 아담스 현 뉴욕시 의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퀸즈는 자신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으로 아담스 시의장의 가장 큰 정치적 텃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뉴욕 출신 한인에게 매각된 서울 메디컬 그룹이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약 6,2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정부에 자진 납부하기로 합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은 서울 메디컬 그룹이 CTMD 모회사였던 어센드 파트너스에 인수합병되기 전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메디케어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척추질환의 의료비를 과도 청구한 혐의에 대해 자진해서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자회사인 어드밴스드 매니지먼트가 5,874만 달러, 서울 메디컬 그룹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 주주인 차민영 박사 개인이 17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척추질환 방사선 진단을 전담했던 르네상스 이미징도 235만 달러를 자진 납부하는 대신 기소유예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또 서울 메디컬 그룹이 허위 청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검찰도 허위 청구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한 합의금 자진 납부임을 시사했습니다. 본방송 확인 결과 연방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내부자 제보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제보를 받고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뒤 내부 제보자가 2020년 6월 10일 퀴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내부 제보자는 서울 메디컬 그룹 자회사의 부사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를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례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지난 2023년 10월 2일 뉴욕 지역에서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인 CTMD 서비스를 통해 큰돈을 번 한인업체 어센드 캐피탈에게 8억 5천만 달러에 매각돼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센드 캐피탈은 인수 전 서울 메디컬 그룹이 이 같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합의금 등에 대비 일정에게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6천만 달러 상당을 지급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루이지 만조니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휘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1일 성명을 내고 두 어린 자녀의 아버지이자 무고한 톰슨을 살해한 만조니의 행위는 온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획적이고 냉혈한 남살이었다라며 신중한 검토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범죄 근절 및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사형을 구형하도록 연방 검사들에게 지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살인은 정치적 폭력 행위였다며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데다 살인 장소가 추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공공장소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맨해튼지검은 지난해 12월 만조니를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만조니는 지난해 12월 4일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앞거리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만조니가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의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선 그의 행위를 영웅시하는 기류까지 나타났고 건강보험 분야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미국의 차세대 흑인 리더로 부상한 코리 부커 연방상원 의원이 무려 24시간 이상 의회에서 발언하며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저지 출신인 코리 부커 연방상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X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법치주의, 헌법, 미국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상원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추궁할 것임을 예고한 뒤 오후 7시께부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부커 상원 의원은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믿기 때문에 일어섰다. 물리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정상적인 상원의 업무를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커 상원 의원의 이 같은 상원 본회의 트럼프 비판 발언은 1일 오후 7시 19분을 넘기며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의 종전 최장 발언 기록 24시간 18분을 돌파했고 오후 8시 5분 발언을 마침에 따라
25시간 5분의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최장 발언 기록 경신 사실을 알리자 상원 본회의장에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코리 부커 의원은 이마에 땀을 닦은 뒤 생리적인 비상 상황이라며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뒤에도 40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커 상원 의원은 어제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교육, 이민, 국가안보 등의 정책을 비판했고 지역구 유권자 및 일반 시민의 편지, 언론 보도, 유명 연설문 등을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부커 상원 의원은 발언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동료 의원들이 부커 의원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만 단상에서 발언을 멈추는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연방상원은 토론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커 의원은 이 같은 규칙을 활용, 25시간 합법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입니다. 부커 상원 의원은 뉴저지주 뉴악시장 출신으로 2013년 연방상원에 입성했으며 일찌감치 흑인 대통령 후보로 지목돼 왔고 이번 기록을 통해 그의 입지를 완전히 굳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두 곳 모두 승리했으나 득표율은 지난해 11월 대선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홈그라운드인 플로리다주 제1선거구 및 제6선거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예상대로 공화당 후보 2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220석을 차지하게 됐고 민주당은 213석으로 공화당의 하원 지배력이 더 강화됐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플로리다주 제1선거구는 트럼프에게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됐으나 다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6선거구 역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고 큰 무리 없이 공화당 후보가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받침으로 공화당의 승리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며 오히려 지난해 대선 때보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더 줄었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각각 30%포인트 이상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격차가 좁혀졌으며 이는 트럼프 텃밭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 미국 내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관세 부과 전에 차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는 포드 자동차의 지난달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9% 급증했다고 보도했으며 제너럴 모터스는 아직 3월 판매량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판매량이 17%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도요타는 지난달 판매량이 7.7%, 혼다는 13%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역시 판매량이 1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3월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17만 2,669대로 지난해 3월보다 13.4% 늘었고 이 중 현대차는 9만 4,129대로 13.7%, 기아차는 7만 8,540대로 13.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분기 두 회사 판매량이 41만 9,912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7% 늘어났고 1분기에 40만 대 이상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3월 판매와 1분기 판매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1분기 두 회사의 친환경차 판매량이 3만 7,9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폭증했고 전체 판매 차량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22.2%로 4.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는 판매량이 78% 급증한 반면 전기차는 트럼프 행정부의 홀대로 판매량이 12.6%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올해 미국을 찾는 관광객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여행정보업체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보다 9.1% 증가했지만 올해 미국 방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9.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이 업체는 올해도 미국 방문 관광객이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2월 미국 방문객이 5%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관광객 감소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미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그린란드 병합 추진에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등이 글로벌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관광객으로 꼽히는 캐나다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편입 주장에 발걸음을 돌리면서 올해 캐나다 관광객이 2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미국행 항공편 예약이 지난해보다 10% 줄었고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유럽 일부 국가의 관광객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구금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 관광객들도 미국 여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취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 대상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에서 푸틴 대통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4, 5월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서는 몇 달 안에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터져나오고 있어 승승장구하는 트럼프에게 예상치 못한 일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부른 뒤 휴전에 나서지 않는다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으나 정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종전이나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전 세계의 왕처럼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러시아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근 며칠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몇 달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공감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휴전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3년을 넘긴 이 전쟁이 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올해 4월까지 완전한 휴전을 이루겠다고 호언장담했고 트럼프와 푸틴의談판으로 휴전이 성사될 것 같았지만 푸틴이 파토를 내면서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윽박지르면서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배제시키고 직접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섰다가 참패한 형편이어서 트럼프는 물론 고위 관리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영국 고급 백화점 해로즈가 소유주였던 모하메드 알파에드가 생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포함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 처리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을 한 현대, 기아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사 15곳에 4억 5,800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일 공개한 고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고인 건수는 전월 776만 2천 건 대비 다소 감소한 76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플의 신용카드 네트워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벤츠가 자동차 관세 부담의 준중형 SUV인 GLA 등 보급형 차종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뉴욕시 5개 보로 450개 교차로의 카메라 수를 4배로 늘리는 등 신호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 확대에 나섰습니다. 오는 3일부터 브리또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치폴레가 매시간 2,500명에게 하나 사면 하나를 무료로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올해 들어 새로운 AI 모델을 대거 선보이자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7분, 해지는 시간은 7시 2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뉴욕협의회가 영남 지방을 강타한 최악의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펼칩니다. 오는 4월 5일부터 6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뉴욕 플러싱 H마트 유니온 지점, 한양마트, 뉴저지 H마트 리치필드점,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모금 운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